폭우가 쏟아지는 밤, 마을 어귀에서 젊은 여자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물, 물 좀. 의식을 잃어가는 지연을 발견한 할머니 우산을 던져두고 지연을 안아서 일으켜 집으로 데려와 정성껏 돌보아줍니다. 세상에 저를 이렇게 챙겨주는 분은 처음이에요. 지연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의 따뜻한 밥상 앞에서 지연은 처음으로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 정말 여기서 계속 살고 싶어요. 지연의 간절한 고백은 이뤄질까요? 계속 이어질 감동과 반전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사랑이 더 많은 감동 드라마를 들려드릴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 깊은 산골 마을, 봄이 막 시작되려는 3월의 아침입니다. 새벽 5시가 채 되기 전부터 순자 할머니는 부엌에서 밥을 짓고 있었습니다. 올해로 73세가 된 순자 할머니의 손은 주름투성이지만 밥을 하는 솜씨만큼은 여전히 능숙했습니다. 가마솥에서 피어오르는 김을 바라보면서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이고, 또 혼자서 이렇게 많이 해놨네. 순자 할머니는 커다란 가마솥 뚜껑을 열면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하얀 쌀밥을 보면서도 마음 한편이 허전했습니다. 예전에는 이 집에 식구들이 많았거든요. 남편도 있었고 아들 둘의 며느리들, 그리고 손자 손녀들까지. 그때는 이 커다란 가마솥이 모자랄 때도 있었는데 이제는 혼자 먹기에도 너무 많은 밥이 지어집니다. 마당 한쪽에서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다가오는 누렁이를 보면서 순자 할머니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15년째 함께 살고 있는 누렁이는 이제 할머니에게 유일한 가족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누렁이도 나이가 들어서 예전처럼 활발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할머니를 졸졸 따라다니며 외로움을 달래주고 있었습니다. 누렁아, 너라도 있으니까 참 다행이다. 안 그러면 진짜 말할 사람도 없잖아. 누렁이는 할머니의 무릎에 머리를 비비며 응석을 부렸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누렁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장독대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이 직접 만들어준 장독대에는 된장, 고추장, 간장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50년이 넘도록 정성스럽게 담가온 장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깊은 맛을 함께 나눌 사람이 없었습니다. 큰아들 민수는 서울에서 사업을 한다며 10년째 얼굴도 보이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1년에 몇 번씩 내려왔지만 사업이 커지면서부터는 명절 때도 바쁘다는 핑계로 전화 한 통이면 끝이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올해는 정말 중요한 계약이 있어서요. 다음에 꼭 내려갈게요. 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처음에는 올해는 꼭 내려온다고 했지만 결국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작은 아들 민호는 부산에 살면서 가끔 안부 전화는 하지만 역시 내려올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공무원이라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있지만 아내가 시골을 싫어한다는 이유로 명절에도 처가에만 갔습니다. 어머니, 아이들 학원 때문에 바빠서요. 다음에 꼭 갈게요. 라는 말이 벌써 몇 년째 똑같았습니다. 며느리들은 더욱 관심이 없었습니다. 큰 며느리는 서울 사람이라 시골을 아예 싫어했고 작은 며느리는 겉으로는 친절한 척하지만 속마음은 다른 것을 할머니도 알고 있었습니다. 손자 손녀들은 할머니를 거의 기억하지도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서운했지만 이제는 체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밥은 나눠 먹어야 복이 온다 하잖아. 순자 할머니는 이 말을 입버릇처럼 하면서 매일 아침 정성스럽게 밥상을 차렸습니다. 김치찌개에 된장국, 나물 반찬들과 직접 담근 김치까지. 혼자 먹기에는 너무 푸짐한 상차림이었지만
할머니는 늘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혹시라도 누군가 찾아올지 모르니까요. 마을 사람들이 갑자기 들를 수도 있고 길 잃은 나그네가 도움을 청할 수도 있잖습니까? 아니면 기적처럼 아들들이 갑자기 나타날 수도 있고요. 하지만 현실은 매번 똑같았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는 식탁에서 혼자 밥을 먹고 남은 음식을 냉장고에 넣어두었다가 며칠에 걸쳐 혼자서 다 먹어야 했습니다. 가끔은 음식이 상해서 버려야 할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순자 할머니는 텃밭으로 향했습니다. 봄나물이 파릇파릇 돋아나고 있는 밭을 보면서 할머니는 조금이나마 위안을 얻었습니다. 냉이, 달래, 쑥 같은 봄나물들이 생생하게 자라고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할머니는 아직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연이 주는 생명력이 할머니에게도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올해도 나물이 참 잘 자랐네. 누구랑 같이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할머니는 냉이를 뜯으면서 또다시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혼자 중얼거리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말을 하지 않으면 하루 종일 입을 열 일이 없었거든요. 가끔은 자신의 목소리가 어떤지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소리내어 말을 해야 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말을 하지 않으면 목이 잠겨서 나중에 누군가와 대화할 때 어색할 것 같았거든요. 텃밭에서 나무를 뜯고 있는 동안 순자 할머니는 지난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남편 덕수가 살아있을 때는 이 텃밭에서 함께 농사를 지었습니다. 덕수는 농사꾼답게 손재주가 좋아서 텃밭을 정말 잘 가꿨습니다. 순자야, 올해 배추가 정말 잘 됐다. 김장김치 맛이 끝내줄 거야. 라며 자랑스러워했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이곳에서 뛰어놀았고 손자 손녀들도 방학 되면 할머니를 따라다니며 나물 캐는 법을 배웠습니다. 할머니, 이게 냉이에요? 어머, 우리 손자가 참 똑똑하네. 잘 찾았다. 라며 칭찬해주던 기억들이 아직도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모든 것이 추억이 되어버렸습니다. 점심 준비를 하면서도 할머니는 넉넉하게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된장찌개에 보쌈까지 준비하면서 누가 와도 부끄럽지 않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특히 보쌈은 할머니의 특기 중 하나였습니다. 직접 기른 배추로 김치를 담그고 돼지고기는 마을에서 가장 맛있다고 소문난 정육점에서 사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심시간이 지나도 저녁 시간이 지나도 찾아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각자 바쁘게 살아가고 있었고 젊은 사람들은 모두 도시로 떠나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마을에는 할머니와 비슷한 나이의 노인들만 몇 명 남아 있었지만 서로 자주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다들 자식들 걱정, 건강 걱정으로 바쁘게 살고 있었거든요. 가끔 마을회관에서 만날 때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서로의 외로움을 확인하는 시간이 될 뿐이었습니다. 오후에는 장독대 주변을 정리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남편이 만들어준 이 장독대는 할머니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여기에 담긴 장들은 수십 년의 세월과 정성이 깃든 것들이었거든요. 할머니는 장독대 뚜껑을 하나씩 열어보면서 장들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아직도 깊고 진한 맛을 내고 있는 장들을 보면서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이런 맛있는 장을 누구와 함께 나눠 먹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녁 무렵 순자 할머니는 마루에 앉아서 멀리 보이는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지면서 산 너머로 붉은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풍경을 남편과 함께 보았는데 이제는 혼자서 감상해야 했습니다. 덕수야, 오늘 노을이 참 예쁘다. 너도 보고 있겠지?
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이 아름다운 풍경을 함께 나눌 사람이 나타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해가 지고 나서야 순자 할머니는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누렁이에게 밥을 주고 장독대 주변을 정리하면서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반복될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절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누군가 이 따뜻한 밥상을 함께 나눌 사람이 나타날 거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그런 희망 하나로 오늘도 하루를 버텨냈습니다. 3월의 끝자락,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평소처럼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누렁이가 갑자기 짖기 시작했습니다. 낯선 사람이 오는 것을 알리는 짖음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앞치마를 털면서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누렁아, 왜 그래? 누가 와? 마을 어귀 쪽을 바라보니 한 사람이 비틀거리며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채로 힘없이 걸어오는 모습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가까이 다가와서야 젊은 여자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2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초라한 옷차림에 머리카락도 엉성하게 흘러내린 채 비를 맞고 있었습니다. 어머나, 저 애가 왜 저래? 순자 할머니는 놀라서 달려갔습니다. 젊은 여자는 마을 어귀에서 그대로 주저앉더니 의식을 잃은 듯 쓰러져 버렸습니다. 할머니는 급히 우산을 가져와서 여자를 덮어주고 깨워보려고 했습니다. 아가야, 아가야, 괜찮아? 여자는 창백한 얼굴로 가까스로 눈을 떴습니다. 고열에 시달리는 듯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옷은 며칠 동안 제대로 씻지 못한 듯 더러워져 있었고 신발도 너덜너덜해져서 발가락이 다 보일 정도였습니다. 손목에는 비싼 시계를 차고 있었지만 그것마저 흠집투성이었습니다. 물 좀. 여자는 간신히 입을 열어 물을 달라고 했습니다. 목소리도 거의 나오지 않을 정도로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여자를 부축해서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어머, 이 애가 완전히 탈진했네. 언제부터 이런 상태였을까? 할머니는 여자를 온돌방에 눕히고 따뜻한 물을 떠다 주었습니다. 여자는 물을 받아들고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얼마나 목이 말랐는지 한 컵을 순식간에 다 마셔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천천히 마셔라, 아가야. 급하게 마시면 토할 수도 있어. 순자 할머니는 부엌으로 가서 미음을 끓였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무리한 음식보다는 소화가 잘 되는 미음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랜 경험으로 쌓인 할머니의 지혜였습니다. 미음을 끓이면서도 할머니는 계속 여자를 살폈습니다. 분명히 평범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여자는 지연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나이는 26살이고 서울에서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왜 이런 상태가 되었는지, 어디서 왔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연의 말투나 손짓을 보면 분명히 교육을 잘 받은 사람 같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이렇게 갑자기 폐를 끼쳐서. 지연은 미움을 먹으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지연의 손을 잡으면서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지연의 손은 거칠어져 있었지만 원래는 고운 손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아가야. 이런 상태로 길에서 쓰러져 있는데 그냥 지나칠 수 있겠어? 일단 몸부터 추스르고 천천히 이야기하자. 순자 할머니는 지연에게 깨끗한 옷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예전에 며느리들이 입던 옷이었는데 아직도 깨끗하게 보관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지연은 감사하다며 옷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옷을 받을 때 지연의 목에 작은 상처가 있는 것을 할머니가 보았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목졸림을 당한 것 같은 자국이었습니다. 목욕을 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은 지연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원래 꽤 예쁜 얼굴이었는데 지친 모습 때문에 그동안 제대로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눈에는 여전히 깊은 슬픔과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피해 도망쳐 온 사람 같았습니다. 할머니, 세상에 저를 이렇게 챙겨주는 분은 처음이에요. 지연은 따뜻한 밥상을 받으면서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정성스럽게 차려준 밥상을 보면서 가슴이 벅찬 듯 했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나물 반찬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지연은 젓가락을 들면서도 손이 떨렸습니다. 아가야,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길래 이런 말을 하니. 밥 먹고 기운 차리면 다 좋아질 거야. 순자 할머니는 지연이 밥을 먹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얼마나 굶었는지 정말 맛있게 먹고 있었거든요. 마치 며칠 동안 제대로 된 음식을 먹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먹는 도중에도 계속 문 쪽을 힐끗힐끗 보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지연은 밥을 다 먹고 나서야 조금씩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다가 갑자기 모든 것을 잃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는 말하지 않았지만 매우 힘든 일을 겪었다는 것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말하는 도중에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 저 정말 갈 곳이 없어요. 가족도 없고 친구들도 모두 저를 외면해버렸어요. 아니, 정확히는 제가 모든 걸 망쳐버렸어요. 지연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지연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지연의 손바닥에 뭔가 딱딱한 것이 만져졌습니다. 오래된 상처 자국 같았습니다. 괜찮다, 아가야. 일단 여기서 몸부터 추스리자. 혼자 있기 심심했는데 내가 와서 오히려 고맙다. 그날 밤 순자 할머니는 지연을 자신의 방에서 재웠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 지내는 밤이었습니다. 지연은 잠들기 전에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제가 언젠가 꼭 보답할게요. 그리고 혹시 낯선 사람들이 저를 찾아와도 모른다고 해주세요. 이 말을 듣고 순자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히 지연에게는 뭔가 숨기고 있는 큰 비밀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아가야? 누가 널 찾는단 말이야?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혹시나 해서요. 지연은 당황하며 얼버무렸지만 이미 할머니는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지연의 등을 토닥토닥 두드려 주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손녀를 달래주는 것처럼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보답이야, 아가야. 서로 의지하고 살면 되지. 그리고 걱정하지 마라. 할머니가 널 지켜줄게. 하지만 순자 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연에게서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거든요. 분명히 단순한 실직이나 실연 정도가 아닌 더 큰 문제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지연의 옷차림이나 말투를 보면 원래 어느 정도 교양이 있는 집안 출신 같았는데 왜 이렇게 처참한 상태가 되었는지 의문이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순자 할머니는 잠이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안도감과 함께 한편으로는 불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연을 받아들이기로 마음먹었으니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돌봐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꿈에서 할머니는 검은 차들이 마을로 몰려오는 무서운 꿈을 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 할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지연이 아직 깊게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한결 놓였습니다. 어젯밤 그 무서운 꿈이 단순한 꿈이었기를 바라면서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몸보신할 수 있는 음식을 해줘야겠다. 순자 할머니는 지연을 위해 특별히 삼계탕을 끓이기로 했습니다. 창고에서 토종닭을 꺼내고 직접 기른 인삼과 대추, 마늘을 준비했습니다. 이런 정성스러운 음식을 만드는 것이 오랜만이라 할머니의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가마솥에 물을 붓고 닭을 넣으면서 할머니는 콧노래까지 흥얼거렸습니다. 지연은 오전 10시쯤에야 깨어났습니다. 푹 잔 덕분인지 얼굴색이 많이 좋아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눈가에는 불안한 기색이 서려 있었습니다. 잠에서 깨자마자 창밖을 내다보는 모습이 여전히 경계심이 남아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너무 오래 잤나요? 죄송해요. 무슨 소리야, 아가야. 아픈 사람은 잠을 푹 자야 하는 거지. 얼굴이 많이 좋아졌네. 순자 할머니는 지연에게 따뜻한 물수건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지연은 고맙다며 세수를 하면서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며칠 전의 초라한 모습에서는 많이 벗어났지만 여전히 마음의 상처는 그대로였습니다. 아침 식사 자리에서 지연은 할머니가 정성스럽게 차려준 상차림을 보고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삼계탕과 함께 각종 나물 반찬들이 가득했습니다. 특히 삼계탕에서 나는 구수한 냄새가 지연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안 돼요. 저는 그냥 밥 한 그릇이면 충분해요. 아가야,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런 음식 먹고 기운 내야지. 지연은 삼계탕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진한 국물 맛이 입안에 퍼지면서 몸과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런 정성스러운 음식을 받아본 것이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할머니, 이 맛 정말 오랜만이에요. 어릴 때 외할머니가 해주시던 맛이랑 똑같아요. 지연은 삼계탕을 먹으면서 조금씩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서울에서 회사원으로 일했는데 갑자기 모든 것을 잃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여전히 피했습니다. 할머니, 저 사실 실수를 크게 했어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어요. 지연의 목소리에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지연의 손을 잡아주며 위로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지만 이제 다 지나간 일이야. 여기서 새로 시작하면 되지. 식사 후 지연은 할머니를 도와 설거지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요령을 터득해 갔습니다. 그런 지연을 보면서 순자 할머니는 흐뭇해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 일하는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우리 지연이가 손재주가 좋네. 며칠만 더 있으면 시골 일도 척척 해낼 것 같은데. 할머니, 저 정말 열심히 배울게요. 도시에서만 살아와서 이런 일들이 다 새로워요. 오후에는 함께 텃밭으로 나갔습니다. 지연은 처음 해보는 농사일이었지만 열심히 따라했습니다. 냉이와 달래를 캐고 상추 모종을 심으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흙을 만지면서 지연의 표정이 점점 밝아졌습니다. 할머니, 이렇게 흙을 만지고 있으니까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아요. 그럼 흙은 사람 마음을 치유해주는 힘이 있다니까. 지연은 땀을 흘리며 일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절망에 빠져 있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그런 지연을 보면서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자신의 손녀가 건강하게 자라는 것을 보는 기분이었습니다. 텃밭에서 일하는 동안 지연은 할머니에게 조금씩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습니다.
할머니, 저는 원래 부산에서 자랐어요. 부모님은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고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대학 들어가면서 서울로 올라갔죠. 아이고, 그럼 어릴 때부터 고생이 많았구나. 네, 그래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회사에 들어갔어요. 처음에는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언젠가는 성공해서 할머니, 할아버지께 효도하겠다고 다짐했거든요. 지연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지연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저녁 무렵 두 사람은 장독대 앞에 앉아서 차를 마셨습니다. 지연은 할머니가 직접 우려준 보리차를 마시며 처음으로 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석양이 지는 풍경을 바라보면서 지연은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할머니, 정말 고마워요. 제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아가야, 사람은 누구나 힘들 때가 있는 법이야.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지. 그때 지연이 갑자기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사실 제대로 말씀드리지 못한 게 있어요. 제 과거에 대해서요. 순자 할머니는 지연을 바라보며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저는 원래 꽤 좋은 집안에서 자랐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작은 사업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서울에서 어떤 남자를 만났어요. 지연은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천천히 말해도 되니까, 아가야. 저는 어떤 남자를 만났어요. 그 사람은 정말 멋있고 잘난 사람이었어요. 저를 너무 사랑한다고 했고 결혼하자고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지연은 목이 메어서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지연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괜찮다, 아가야. 말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하지만 지연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람이 저를 이용한 거였어요.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하시던 작은 사업체 정보를 빼내려고 접근한 거였어요. 저는 사랑에 눈이 멀어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심지어 할머니, 할아버지 통장 비밀번호까지 알려드렸어요. 순자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연의 사연이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심각했던 것입니다. 어머나,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럼 지금 그 사람은 어디 있어? 모르겠어요. 사기를 친 다음에 사라져버렸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모든 재산을 잃으시고 충격으로 돌아가셨어요. 저는 모든 걸 잃고 길거리로 나앉게 된 거예요. 지연은 흐느끼며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털어놓았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지연을 더욱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가야, 그 사람이 나쁜 거지 내 잘못이 아니야. 너무 자책하지 마라. 아니에요, 할머니. 제 잘못이에요. 제가 너무 바보였어요. 사랑한다는 말에 속아서 소중한 분들을 잃었어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지연은 할머니를 도와 김치찌개를 끓였고 밥상을 차렸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할머니의 도움으로 점점 나아졌습니다. 우리 지연이가 정말 빨리 배우네. 며느리감이야. 할머니의 농담에 지연도 처음으로 웃음을 보였습니다. 오랜만에 들어보는 지연의 웃음소리였습니다. 할머니, 정말 저 같은 사람도 받아주셔서 고마워요. 세상에 저를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는 분은 처음이에요. 밤이 되어서 잠자리에 들 때 지연은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정말 열심히 일할게요. 여기서 새로 시작하고 싶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제가 받은 은혜를 꼭 갚을게요. 그래, 아가야. 우리 함께 힘내자. 하지만 그날 밤 지연은 악몽을 꾸었습니다. 자신을 배신한 남자가 나타나서 쫓아오는 꿈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양복을 입고 비싼 차를 타고 와서 지연을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지연은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습니다.
아직도 그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순자 할머니도 잠에서 깨어 지연을 달래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그 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둘 다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미 지연을 찾는 사람들이 이 마을 근처까지 와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들이 단순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도요. 지연이 할머니 집에 머문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함께 텃밭일을 하고 장독대 앞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지연의 얼굴에도 점점 생기가 돌기 시작했고 할머니는 오랜만에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곱지 않았습니다. 특히 마을 이장인 박 씨는 지연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순자 할머니, 저 아가씨 정체가 뭐예요? 어디서 굴러온 건지도 모르는데 그냥 집에 들여놨어요? 박 이장은 마을회관에서 만난 순자 할머니에게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다른 마을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그렇게 순진하면 안 돼요. 사기꾼일 수도 있고 도둑일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할머니. 텔레비전에서 그런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혼자 사는 노인들 속여서 돈 빼먹는 젊은 사람들 말이에요. 마을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순자 할머니는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지연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마을 사람들의 걱정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 애는 그런 애가 아니에요. 얼마나 착하고 예쁜 애인데요. 할머니, 그래도 조심하세요. 요즘 젊은 애들이 어떤 애들인지 아세요? 마을 슈퍼마켓 아주머니도 한마디 보탰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온 할머니를 보고 지연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 있어요? 표정이 안 좋으신데요. 아무것도 아니야, 아가야. 그냥 마을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서 그래. 지연은 할머니의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인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할머니가 마을 사람들로부터 좋지 않은 소리를 들었다는 것을요. 할머니, 저 때문에 안 좋은 소리 들으시는 거죠? 제가 떠날게요. 무슨 소리야, 아가야. 그런 게 아니야. 하지만 지연은 이미 마음을 정한 듯 했습니다. 자신이 할머니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날 오후 마을에 낯선 차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고급 승용차였는데 이런 차가 마을에 오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것은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남자는 마을 슈퍼마켓에 들어가서 물어봤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이 마을에 26살 정도 되는 젊은 여자가 온 적 있나요? 키가 165cm 정도 되고 머리가 길고요. 슈퍼마켓 아주머니는 즉시 지연을 떠올렸습니다. 아, 그런 사람 있어요. 순자 할머니 집에 있는데 왜요? 아, 그렇군요. 사실 저는 그 여자의 회사 동료입니다. 갑자기 사라져서 걱정이 되어 찾고 있었어요. 남자는 거짓말을 했지만 아주머니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그럼 빨리 데려가세요. 우리도 그 애 때문에 걱정이 많았어요. 남자는 순자 할머니 집 위치를 물어본 후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바로 집으로 가지는 않았습니다. 마을 어귀에 차를 세워두고 집을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지연은 할머니와 함께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지연이 주도해서 요리를 만들어 보겠다고 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파전을 만들어 드릴게요. 서울에서 자취할 때 자주 해 먹었거든요. 그래, 우리 지연이가 요리도 잘하네. 지연은 부침가루를 반죽하고 파를 썰면서 즐거워했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요리하는 시간이 정말 행복했습니다. 할머니, 저 정말 여기서 계속 살고 싶어요. 할머니랑 함께 농사도 짓고 맛있는 음식도 만들어 드리고 싶어요.
그래, 아가야. 할머니도 내가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 그때 갑자기 대문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렁이가 짖기 시작했고 지연은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할머니, 혹시 누가 저를 찾아온 건 아닐까요? 아니야, 아가야. 마을 사람일 거야. 순자 할머니는 대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밖에 서 있는 것은 정장을 입은 낯선 남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이 집에 지연이라는 젊은 여자분이 계신가요? 할머니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지연이 그렇게 걱정하던 일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누구세요? 저는 지연 씨의 회사 동료입니다. 갑자기 연락이 안 되어서 걱정이 되어 찾아왔습니다. 그때 지연이 할머니 뒤로 나왔습니다. 남자를 보자마자 지연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당신, 왜 여기까지 왔어요? 남자는 지연을 보고 차갑게 웃었습니다. 지연아, 그동안 어디서 뭐 하고 있었니? 많이 찾았다. 지연은 할머니 뒤로 숨으며 떨었습니다. 저는 당신과 할 말 없어요. 돌아가세요. 지연아, 그렇게 나오면 안 되지. 우리가 할 이야기가 많이 남아있잖아. 순자 할머니는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우리 지연이가 싫다고 하니까 돌아가세요. 남자는 할머니를 무시하고 지연에게 말했습니다. 지연아, 내가 가진 것들을 다 내놓아야 해. 그래야 우리가 조용히 끝낼 수 있어.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미 다 잃었다고요. 거짓말하지 마. 내가 마지막에 숨겨둔 계좌가 있다는 걸 알고 있어. 지연은 더욱 떨었습니다. 실제로 할머니,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작은 보험금이 들어있는 통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만이 지연의 마지막 희망이었는데 그것까지 빼앗으려는 것입니다. 그건 제가 마지막으로 남은 거예요. 그것마저 가져가면 저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가져와야 해. 내가 우리에게 끼친 손해를 생각해봐. 순자 할머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아, 우리 지연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요? 당장 나가세요. 남자는 할머니를 째려보며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 일에 끼어들지 마세요. 다칠 수 있어요. 그 순간 지연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할머니는 건드리지 마세요. 저와 할 일이 있으면 저하고만 하세요. 남자는 만족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나와야지. 내일까지 시간을 줄게. 통장과 도장을 준비해놔. 남자는 그렇게 말하고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마을을 떠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을 근처에서 계속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할머니에게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 때문에 할머니까지 위험해지는 것 같아요. 괜찮다, 아가야. 할머니는 무서워하지 않아. 아니에요, 할머니. 저 정말 떠날게요. 더 이상 할머니를 위험하게 만들 수 없어요. 하지만 순자 할머니는 지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가야, 할머니가 널 지켜줄게. 무슨 일이 있어도 널 혼자 보내지 않을 거야. 그날 밤 두 사람은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밖에서는 계속 차가 지나다니는 소리가 들렸고 누렁이도 불안한지 계속 짖었습니다. 지연을 둘러싼 위기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 할머니와 지연은 거의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새벽을 맞았습니다. 지연은 창문 틈으로 밖을 내다보며 불안해했고 할머니는 지연을 달래주려고 애썼습니다. 할머니, 저 정말 떠날게요. 더 이상 할머니를 위험하게 만들 수 없어요. 아가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할머니가 널 지켜줄 거야. 하지만 오전 10시쯤 마을에 또다시 낯선 차들이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검은색 고급 승용차 2대였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들을 보고 지연은 더욱 떨었습니다. 할머니, 저 사람들이 왔어요. 첫 번째 차에서 내린 것은 어제 왔던 그 남자였고, 두 번째 차에서는 더욱 위압적인 분위기의 중년 남성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내린 사람을 보고 지연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민준 오빠. 차에서 내린 것은 30대 후반의 잘생긴 남자였습니다. 비싼 양복을 입고 있었고 전체적으로 세련된 분위기였습니다. 바로 지연을 배신했던 그 남자였습니다. 민주는 천천히 대문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얼굴에는 차가운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지연아, 오랜만이다. 지연은 할머니 뒤로 숨으며 떨었습니다. 할머니는 지연을 보호하려고 앞에 섰습니다. 누구세요? 우리 지연이한테 왜 이래요? 민주는 할머니를 보며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저는 지연이 약혼자입니다. 약혼자? 순자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연이 그렇게 무서워하는 사람이 약혼자라니요. 아니에요, 할머니. 저희는 헤어진 사이예요. 지연이 급하게 소리쳤지만 민주는 여전히 차갑게 웃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우리가 언제 제대로 헤어졌나? 민주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있는 상자였습니다. 이것 봐. 내가 두고 간 약혼 반지야. 다시 껴줄게.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요. 저는 당신과 끝났어요. 그때 민준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지연아, 너무 고집 부리지 마라. 우리 아버지가 직접 오셨어. 민준의 말에 따라 두 번째 차에서 내린 중년 남자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60대 정도로 보이는 남자는 위험 있는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지연아, 나다. 기억하지? 지연은 그 남자를 보고 더욱 떨었습니다. 바로 대기업 회장이었습니다. 지연이 사기당한 것도 사실은 이 사람의 짓이었던 것입니다. 회장님, 왜 여기까지? 지연아, 이제 그만 장난하고 돌아와라. 내가 가진 마지막 계좌도 우리 것이야. 회장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지연은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거짓말하지 마라. 내 할머니 할아버지가 남긴 보험금 계좌 말이야. 지연은 어떻게 그것까지 알고 있는지 놀랐습니다. 그 계좌는 정말 아무도 모르는 비밀 계좌였는데요. 순자 할머니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우리 지연이가 뭘 잘못했다고 이래요? 회장이 할머니를 보며 설명했습니다. 할머니, 이 아가씨는 우리 집안의 며느리예요. 그런데 갑자기 사라져서 우리가 찾고 있었어요. 며느리라고요? 할머니는 더욱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지연이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거든요. 민준이 나서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네, 할머니. 지연이와 저는 결혼을 약속한 사이예요. 그런데 갑자기 사라져서 가족들이 모두 걱정하고 있어요. 지연아, 그래. 이분들이 내 가족이야? 지연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이 사람들이 저를 속인 거예요.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사람들이에요. 회장은 지연의 말을 무시하고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 아이가 많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어요. 충격을 받아서 기억이 제대로 나지 않는 것 같네요. 그게 아니에요. 지연이 소리쳤지만 회장은 계속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사실 이 아이가 정신적인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순자 할머니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느 쪽 말이 진실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민준이 지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지연아,
이제 그만하고 집으로 가자. 우리 결혼식도 준비해야 하고. 싫어요. 저는 당신과 결혼 안 해요. 지연이 뒤로 물러서려고 하자 민준이 지연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지연아, 너무 고집 부리지 마라. 놓아요. 놓으라고요. 지연이 저항하자 민준의 얼굴에 짜증이 났습니다. 지연아, 순순히 따라오지 않으면 저 할머니가 다칠 수도 있어. 이 말을 듣고 지연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할머니는 건드리지 마세요. 그럼 순순히 따라와. 순자 할머니는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지연이가 싫다고 하는데 왜 억지로 데려가려고 해요? 회장이 할머니를 향해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 일에 끼어들지 마세요. 이건 우리 가족 일이에요. 가족이면 왜 이렇게 해요? 가족이라면 사랑으로 대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할머니의 말에 회장은 짜증을 냈습니다. 시골 늙은이가 뭘 안다고 끼어들어요? 이 말을 듣고 순자 할머니는 화가 났습니다. 뭐라고요? 나이 먹었다고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지연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할머니, 됐어요. 제가 갈게요. 지연아, 할머니가 다치면 안 돼요. 제가 순순히 따라갈게요. 지연은 눈물을 흘리며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지금까지 정말 고마웠어요. 할머니 덕분에 마지막에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순자 할머니는 지연을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안 돼. 우리 지연이는 어디도 안 가. 하지만 민준의 부하들이 할머니를 막았습니다. 할머니, 방해하지 마세요. 지연은 민준을 따라 차에 타야 했습니다. 하지만 차에 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할머니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꼭 다시 올게요. 언젠가는 제가 할머니께 보답할 날이 올 거예요. 민준은 지연을 차에 태우고 문을 닫았습니다. 회장도 자신의 차에 탔습니다. 할머니, 지연이를 잘 보살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데려가겠습니다. 회장은 거짓 인사를 하고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차가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연아, 우리 지연아. 하지만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뭔가 잘못된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지연의 눈물과 두려움이 거짓일 리 없었거든요. 그날 밤 순자 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연이 없는 집은 너무나 조용하고 쓸쓸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다짐했습니다. 어떻게든 지연을 다시 찾아오겠다고요. 지연이 떠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텃밭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잠도 잘 자지 못했습니다. 누렁이마저 지연을 찾는 듯 계속 마당을 서성거렸습니다. 그날 오후 순자 할머니는 마을회관으로 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지연에 대해 물어보기 위해서였습니다. 박 이장님, 저 그날 우리 지연이 데려간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 이장은 할머니를 보며 안쓰럽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그 사람들이 지연이 가족이라고 했잖아요. 약혼자도 왔고 아버지도 오셨는데 뭐가 문제예요? 하지만 우리 지연이가 그렇게 싫어했어요. 무서워했고요. 할머니, 그런 건 연인들 사이에 흔한 일이에요. 토라져서 집 나간 거 가족들이 찾아온 거 아니겠어요? 마을 사람들도 모두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맞아요, 할머니. 요즘 젊은 애들이 다 그래요. 조금만 섭섭해도 집 나가고 그래요. 그리고 그 남자분들 정말 신사적이었어요. 예의도 바르고 지연이를 진짜 사랑하는 것 같았는데요. 순자 할머니는 답답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지연이가
그날 얼마나 무서워했는데요. 눈물도 흘리고. 할머니, 그런 건 부끄러워서 그런 거예요. 가족들 앞에서 부끄러워하는 거지, 진짜 무서워한 건 아니에요. 순자 할머니는 더 이상 말해봐야 소용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저녁 할머니는 혼자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없으니 음식 맛도 없었고 식욕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할머니. 저예요, 지연이에요. 지연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우리 지연아, 어디 있어? 괜찮아? 할머니, 저는 지금 서울에 있어요. 민준 오빠 집에 있어요. 지연아, 너 괜찮은 거야? 혹시 억지로 있는 거 아니야? 전화 너머로 지연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저는 괜찮아요. 이제 여기서 잘 살 거예요. 하지만 지연의 목소리에서는 전혀 괜찮지 않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지연아, 할머니가 갈게. 어디 있는지 주소 알려줘. 안 돼요, 할머니. 오시면 안 돼요. 지연이 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왜 오면 안 돼? 그냥 안 돼요. 할머니, 저 걱정하지 마세요. 저 정말 괜찮아요. 그때 전화 너머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아, 전화 그만해. 민준의 목소리였습니다. 할머니, 저 끊을게요. 할머니 건강하세요. 지연아, 지연아. 하지만 전화는 끊어져 버렸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전화기를 붙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직접 서울에 가서 지연을 찾아오기로 한 것입니다. 누렁아, 할머니가 우리 지연이 찾으러 가야겠다. 집 잘 지키고 있어. 순자 할머니는 오랜만에 외출복을 차려입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버스를 타고 읍내로 나갔습니다. 읍내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할머니는 막막했습니다. 이렇게 큰 도시에서 지연을 어떻게 찾아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우선 파출소에 가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경찰관님, 제 손녀가 사라졌어요. 찾아주세요. 하지만 경찰관은 시큰둥했습니다. 할머니, 성인이 자의로 어디 간 건데 우리가 뭘 어떻게 해요? 가족들이 찾아간 거라고 하셨잖아요. 하지만 우리 지연이가 무서워했어요. 억지로 데려간 것 같아요. 할머니, 그런 건 가족 문제예요.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경찰서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절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서울역 근처 찜질방에서 잤습니다. 생전 처음 와보는 서울이었지만 지연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할머니는 시내를 돌아다니며 지연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때 할머니는 텔레비전 방송국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 텔레비전에 나가서 도움을 요청해보자. 할머니는 방송국에 들어가서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우리 지연이가 나쁜 사람들에게 잡혀갔어요. 방송국 직원은 처음에는 관심이 없었지만 할머니의 간절한 모습을 보고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할머니, 자세한 이야기를 해보세요. 순자 할머니는 지연과의 만남부터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방송국 직원은 할머니의 이야기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할머니, 이거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네요. 혹시 방송에 나오실 수 있으세요? 네, 뭐든지 할게요. 우리 지연이만 찾을 수 있다면요. 그날 저녁 순자 할머니는 뉴스에 나왔습니다. 지연과의 이야기를 털어놓으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우리 지연이는 정말 착한 아이예요. 그런데 나쁜 사람들이 억지로 데려갔어요. 제발 우리 지연이를 도와주세요. 할머니의 눈물 섞인 호소가 전국에 방송되었습니다. 한편 서울의 한 고급 맨션에서 지연은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나온 뉴스를 보고 지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 그때 민준이 들어왔습니다. 지연아, 이게 뭐야? 내가 할머니한테 뭔 소리를 한 거야?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민준은 화가 났습니다. 이 일이 커지면 우리한테도 좋지 않아. 할머니한테 전화해서 집으로 돌아가라고 해. 싫어요. 할머니는 저 때문에 고생하고 계세요. 민주는 지연의 휴대폰을 빼앗고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머니, 저 민준이에요. 지연이 약혼자요. 당신이 우리 지연이를 어떻게 한 거예요? 할머니, 지연이는 잘 있어요. 하지만 방송에 나오시면 안 돼요. 지연이가 창피해해요. 창피해 한다고요? 우리 지연이가요? 네, 그러니까 시골로 돌아가세요. 지연이는 제가 잘 돌볼게요. 하지만 순자 할머니는 속지 않았습니다. 우리 지연이랑 직접 통화시켜 주세요. 그의 목소리를 들어야겠어요. 민주는 지연에게 전화를 주었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지연아, 넌 정말 괜찮은 거야? 지연은 민준의 시선을 의식하며 대답했습니다. 네, 저는 괜찮아요. 할머니, 집으로 돌아가세요. 하지만 할머니는 지연의 목소리에서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연아, 할머니가 널 꼭 구해줄 거야. 기다려. 전화가 끊어진 후 순자 할머니는 더욱 확신했습니다. 지연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요. 순자 할머니의 뉴스 출연 이후 전국적으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인터넷에는 할머니를 응원하는 댓글들이 쏟아졌고 많은 사람들이 지연의 행방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할머니는 여전히 서울에서 혼자 지연을 찾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뉴스 방송 이후 사흘째 되던 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할머니가 머물고 있던 찜질방으로 한 남자가 찾아온 것입니다. 혹시 순자 할머니 맞으신가요? 할머니는 고개를 들어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저는 한국일보 기자 김정수라고 합니다. 할머니 이야기를 듣고 찾아왔어요. 김 기자는 할머니 앞에 앉으며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지연 씨를 데려간 사람들에 대해 더 자세히 아시는 게 있나요? 글쎄요, 그 사람들이 대기업 회장이라고 했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김 기자는 무언가를 떠올린 듯 표정이 변했습니다. 할머니, 혹시 그 남자분 이름이 민준이라고 했나요? 네, 맞아요. 우리 지연이가 민준 오빠라고 불렀어요. 김 기자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큰일 났어요. 그 사람들은 정말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김 기자는 할머니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할머니, 사실 저는 몇 년 전부터 그 일가를 취재하고 있었어요. 겉으로는 대기업 회장이지만 실제로는 불법적인 일들을 많이 해요. 할머니는 김 기자의 말을 듣고 더욱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 지연이가 정말 위험한 거예요? 네, 특히 그 민준이라는 사람은 여러 여성들을 이용해서 돈을 빼먹는 일을 반복해 왔어요. 지연 씨도 그 피해자 중 한 명인 것 같아요. 김 기자는 자신이 조사한 자료들을 할머니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보세요. 이게 민준이 지금까지 사귄 여자들 명단이에요. 이 여자들은 모두 재산을 빼앗기고 버려졌어요. 할머니는 자료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어머나,
이렇게 많은 여자들을. 네, 그리고 더 심각한 건 이 여자들 중 몇 명은 행방불명되었어요.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행방불명이라니요? 네, 민준에게 저항하거나 문제를 일으킨 여자들은 갑자기 사라져버려요. 경찰도 찾지 못했어요. 할머니는 지연이 더욱 걱정되었습니다. 그럼 우리 지연이도. 할머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김 기자는 할머니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정말요? 어떻게 도와주실 건가요? 저에게는 특별한 정보원이 있어요. 그 일가의 내부 사정을 아는 사람이죠. 그날 저녁 김 기자는 할머니와 함께 한 카페에서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것은 30대 초반의 여성이었습니다. 할머니, 이분이 제가 말씀드린 정보원이에요. 이수진 씨라고 하세요. 수진은 할머니를 보고 깊이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지연 씨 이야기를 들었어요. 누구세요? 저는 예전에 민준과 사귄 적이 있어요. 그리고 지연 씨처럼 모든 걸 잃었죠. 수진의 말을 듣고 할머니는 놀랐습니다. 그럼 당신도 피해자세요? 네, 하지만 저는 운 좋게 탈출할 수 있었어요. 그 후로 계속 그들의 범죄를 고발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수지는 할머니에게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할머니, 지연 씨는 지금 매우 위험한 상황에 있어요. 민주는 지연 씨를 완전히 조종하려고 해요. 조종한다니요? 네, 심리적으로 압박해서 자발적으로 모든 걸 포기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수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에는 뭐예요? 보통은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켜요. 그러면 아무도 찾을 수 없게 되죠. 할머니는 너무 충격을 받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김 기자가 할머니를 위로했습니다.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 시간이 있어요. 정말요? 수진이 희망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네, 저에게는 아직도 그 집안에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통해 지연 씨의 정확한 위치를 알아낼 수 있어요. 그날 밤 수진은 자신의 연락처를 통해 지연의 소식을 알아냈습니다. 할머니, 지연 씨를 찾았어요. 할머니는 기뻐하며 물었습니다. 어디 있어요? 강남구에 있는 민준의 펜트하우스에 있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요? 민준이 곧 지연 씨를 다른 곳으로 옮길 계획이래요. 아마 정신병원으로 보낼 것 같아요. 할머니는 급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김 기자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할머니, 내일 아침에 직접 그 펜트하우스로 가야 해요. 언론과 함께 가서 공개적으로 지연 씨를 구출해야 해요.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네, 이미 여러 방송국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할머니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거든요. 다음 날 아침 순자 할머니는 김 기자, 수진과 함께 민준의 펜트하우스로 향했습니다. 뒤따라오는 방송사 촬영팀들도 있었습니다. 펜트하우스 앞에 도착하자 할머니는 떨리는 마음으로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지연의 목소리였습니다. 지연아, 할머니야. 할머니가 왔어. 할머니? 할머니가 왜 여기에? 그때 민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가 주소를 알려준 거야? 곧이어 펜트하우스 문이 열렸습니다. 민준이 환한 얼굴로 나타났습니다. 할머니, 여기 왜 왔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김 기자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는 한국일보 김정수 기자입니다. 지연 씨를 취재하러 왔어요. 민주는 당황했습니다. 취재요? 무슨 취재요? 그때 지연이 나타났습니다. 지연은 할머니를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
순자 할머니는 지연에게 달려가서 꼭 안아주었습니다. 우리 지연아, 할머니가 왔어. 이제 괜찮아. 민주는 상황을 수습하려고 했습니다. 지연아, 들어가자. 할머니도 안으로 모셔드려. 하지만 할머니는 거절했습니다. 안 들어가요. 우리 지연이랑 함께 집으로 갈 거예요. 할머니, 그럴 수는 없어요. 지연이는 제 약혼자예요. 그때 수진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민준아, 오랜만이네. 민주는 수진을 보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수진, 너는 왜 여기 있어? 지연을 구하러 왔지. 나처럼 당하기 전에 말이야. 민주는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 순간 지연이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 할머니랑 같이 갈래요. 이제 진짜 클라이맥스가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수진을 보고 당황하는 사이 더욱 놀라운 진실이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김 기자는 이미 준비해온 자료들을 꺼내며 민준을 추궁했습니다. 민준 씨, 지금까지 당신이 사기쳐온 여성들이 몇 명인지 아세요? 민준은 뒤로 물러서며 부인하려고 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저는 그런 일 한 적 없어요. 하지만 수진이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민준아, 이것 봐. 내가 나한테 보낸 문자들이야. 수진은 휴대폰을 꺼내서 문자 내용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곳에는 민준이 여러 여성들을 동시에 속이고 있었다는 증거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펜트하우스 안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아, 이게 무슨 소리야? 모든 사람들이 놀라서 돌아보니 문에서 나타난 것은 놀랍게도 민준의 아버지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진짜 대기업 회장이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민준은 당황했습니다. 진짜 아버지가 나타난 것입니다. 민준아, 내가 내 이름을 팔면서 이런 짓을 하고 있었구나. 회장은 분노에 찬 표정으로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김 기자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지연 씨를 데려간 사람은 누구였나요? 진짜 회장이 충격적인 진실을 밝혔습니다. 그 사람은 제 아들이 아닙니다. 민준이는 저희 회사에서 해고된 전 직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기업 회장의 아들이라고 믿었던 민준이 사실은 가짜였던 것입니다. 순자 할머니는 지연을 더욱 꼭 안아주었습니다. 우리 지연아, 이제 정말 괜찮아. 하지만 민준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연아, 나와 함께 가자. 우리 사랑했잖아. 지연은 이제 더 이상 민준에게 속지 않았습니다. 사랑이라고요? 당신이 저한테 한 게 사랑이에요? 제 할머니 할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저를 이용하고. 지연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연아, 그건 오해야. 나는 정말 널 사랑해. 하지만 수진이 민준의 거짓말을 폭로했습니다. 민준아, 그만해. 나한테도 똑같은 말 했잖아. 사랑한다고, 결혼하자고. 김 기자는 이 모든 상황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전국에 생중계되고 있었거든요. 그때 갑자기 민준이 지연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지연아, 내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통장은 내 거야. 그걸 내놓고 가. 놓아요. 지연이 저항하자 민준은 더욱 세게 붙잡았습니다. 그 순간 순자 할머니가 민준 앞에 섰습니다. 이 나쁜 놈아, 우리 지연이한테서 손 떼. 할머니는 지팡이로 민준을 내리쳤습니다. 70 넘은 할머니의 용기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 지연은 할머니를 보고 감동했습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나이든 몸으로 앞에 서는 할머니의 모습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진짜 회장이 민준을 제지했습니다. 민준, 그만해. 경찰이 오기 전에 스스로 자수하는 게 좋을 거야. 실제로 곧이어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김 기자가 미리 신고해 둔 것이었습니다. 민준 씨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민준은 경찰에게 끌려가면서도 지연을 쳐다봤습니다. 지연아, 이게 끝이 아니야. 나는 꼭 다시 나올 거야. 하지만 지연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옆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준 씨, 당신을 용서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제 당신 때문에 더 이상 아파하지는 않을 거예요. 민준이 끌려간 후 진짜 회장이 지연과 할머니에게 사과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회사 전 직원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니. 괜찮아요. 이제 다 끝났어요. 지연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김 기자가 지연에게 물었습니다. 지연 씨,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지연은 할머니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 저 할머니랑 같이 시골로 돌아가도 돼요? 당연하지, 우리 지연아. 할머니 집이 내 집이야. 그런데 그때 진짜 회장이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지연 씨, 혹시 저희 회사에서 일하실 생각 없으세요? 민준 때문에 피해를 입으신 만큼 저희가 책임지고 싶습니다. 지연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골에서 할머니와 함께 살고 싶어요. 회장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저희 회사 지방 사무소에서 일하시면 어떨까요? 시골에서도 충분히 통근 가능한 거리에 있어요. 순자 할머니가 지연을 격려했습니다. 지연아, 좋은 기회잖아. 할머니는 괜찮으니까 해봐. 지연은 할머니와 회장을 번갈아 보며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을 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인가요? 할머니와 함께 살 수 있는 곳에서만 일하고 싶어요. 그리고 할머니를 돌볼 시간도 충분히 갖고 싶어요. 회장은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물론입니다. 그리고 할머니께도 저희가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지연 씨를 구해주신 은인이시니까요. 몇 달 후 지연은 지방 사무소에서 일하며 할머니와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지연이 출근할 때마다 도시락을 싸주었고 지연은 퇴근 후 할머니와 함께 텃밭을 가꾸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봄날 할머니와 지연은 함께 장독대 앞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고마워요.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어떻게 되었을지 몰라요. 아가야, 할머니가 더 고맙지. 내가 와서 할머니 인생이 다시 의미 있어졌어. 지연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언젠가 꼭 보답할게요. 할머니께서 저에게 주신 사랑을 절대 잊지 않을게요. 보답은 무슨, 우리가 이렇게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그때 마을 사람들이 할머니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지연의 이야기가 전국에 알려지면서 마을도 유명해졌거든요. 순자 할머니, 지연이 안녕하세요. 마을 사람들은 이제 지연을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저녁이 되어서 지연은 할머니와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할머니가 끓인 된장찌개와 지연이 만든 김치전이 식탁에 올라왔습니다. 우리 지연이가 요리 솜씨가 늘었네. 할머니께서 잘 가르쳐 주셔서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봄바람이 창문으로 들어와 두 사람을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할머니, 저 정말 행복해요. 할머니도 정말 행복하다. 우리 지연아. 이제 지연에게는 진짜 가족이 생겼습니다. 혈연은 아니지만 진정한 사랑으로 맺어진 가족이었습니다. 할머니의 따뜻한 밥상은 지연의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해 주었고 새로운 삶의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의 존재에 감사하며 평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이들의 따뜻한 일상은 계속될 것입니다.